또 저희가 프레젠터그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도를 아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궁금하신 것 같은데 체험 기사를 기획했을 때 데스크의 첫 반응이 궁금합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으셨어요. 사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네.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솔직히 그때까지는 잘 확신까지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더라도 어떻게든 시선에서 좀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쉽진 않았고요. 네. 결국에 설득이 됐던 거는 기사가 나간 다음에 네가 이런 걸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다행히 통했고 독자분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다행히 설득이 좀 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자님의 그 기사를 보면 뭔가 한편의 에세이를 보는 것처럼 그냥 그 삶에 이렇게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그 체혈리즘은 또 선정하시는 그 기준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다 제 생각 서랍이라는 노트에다 적어두는 편인데 생각 서랍 노트가 있으신가요? 그냥 일상적으로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혹은 일상에서 그냥 관찰하다가 이거는 좀 기사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적어두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기사로 많이 다뤄진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왜냐하면 누군가 더 이야기를 이미 많이 했거나 하고 있었던 거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로 좀 충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많이 안 된 건 뭔지, 혹은 기사로 나왔어도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뭔지, 그러면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목소리 자체를 내는 게 사실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많이 가셔서 이제 기사를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게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쁘기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그냥 당연히 다들 힘들게 살지라는 이야기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정말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차마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섬세하게 전달을 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가 같은 체험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나.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정말 잘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주셨어요. 얼마 전 기자님이 나오신 뉴퀴즈를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서 행동하는 또라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행동하는 기자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실행력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다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행동력을 기르는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행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것도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진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물론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습관으로 만들려고 계속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들고 계세요? 이걸 취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어쨌든 일단 보고하고 그냥 현장으로 가서 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현장으로 먼저 몸을 간다.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약간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얘기가 될까? 기사가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반박하는 말은 그냥 일단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논리로 어쨌든 뭔가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물론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있지만 정말 확실하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면 어쨌든 경험했을 때 분명히 얻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깊이 있게 뛰어들었을 때 정말 많이 나왔던 기사여도 제가 또 건져내는 것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마음을 움직여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떠올랐을 때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현장에 갔다가 고사가 됐던 경우도 있나요? 주로 이제 체얼레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섭외 과정 같은 것들을 네. 좀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갔을 때 막 고사됐다기보다는 그 전에 섭외 자체가 아,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사실 좀 현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가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뭐 전남에 내려갈 때는 사실 주위에서 뭐 그거를 SNS에서 제보를 받고 네. 간 거였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그게 뭐 이야기가 어떤 거가 될까 뭐 이런 반문도 좀 있었는데 그냥 가보니까 역시나 거기에 분명히 또 필요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해야 될. 그래서 일단은 허탕을 치더라도 그냥 가자. 예, 허탕을 치더라도 해보자. 그 시간이 혹여나 아무 쓸모 없는 게 될지라도 무언가 그 과정에서 좀 얻는 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행력을 사실 키우는 거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 훈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안 그래도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은데 기존의 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인 체얼리즘을 찾아서 성공 케이스로 만드셨는데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했던 비결이 있으신가요? 라고 안 그래도 막 사진에서도 네, 치마도 입으시고 다양하게 그렇게 청계천도 걸으시고 뭐 하셨는데 그게 사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행동하는 또라이에서 또라이의 영역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선에 대해서 막 많이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브래지어를 남자가 입는다거나 치마를 입는다거나 했을 때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체험을 했을 때 시선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좀 마음을 다잡는 이야기가 제가 아니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거다. 이 생각을 좀 네. 많이 하면서 자꾸 그 힘든 시선을 극복하는 것 내가 같습니다. 아니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제가 사명감.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나마 조금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흥하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까도 처음에 좋은 내용만으로는 사실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없는데 네. 그러면 콘텐츠를 좀 만드는 기자님의 입장에서 그걸 만드실 때 어떤 신경 쓰시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좋은 거라고 해서 봐달라고 하는 거 저도 처음에는 약간 마음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갖고 취재를 해서 좋은 글을 썼는데 너무 안 본다. 원망도 하고. 네, 이렇게 좋은 거 봐야 네. 되는데 세상에 알아야 되는데. 독자분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혹은 너무 가벼운 뉴스만 찾는 게 됐다라는 네. 생각만 했었어요. 그건 그런 지극히. 원망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제 입장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부터도 사실 재미없는 뉴스에 대해서 잘 안 보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가 무거울수록 어떻게 하면은 그걸 끝까지 읽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좀 특히 기사 같지 않게 그걸 그냥 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좀 할 수 있을까? 아까 에세이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에 농담도 막 넣고 사진 설명 같은 것도 좀 웃기게 넣고 그러면은 보다가 뒤로 가길 누르고 싶을 때 재밌으면 조금 더 읽게 되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무언가 알아주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체얼리즘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방법을 바꾸면서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을 재밌고 쉽게 전달하는 게 제일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또 체험하시고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체험하시면서 또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기사를 써야 될 리스트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남아 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체험이 섭외가 잘 안 돼서 혹은 어려워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몰랐던 삶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라보면 이제 그래도 마음이 가게 되고 저처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좀 더 가까이 짐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과정을 겪고 나면은 신경 쓰이는 것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지나가다가도 저랬었지 이랬었지 하면서 좀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은 집배원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택배 기사님들한테 문자를 꼭 남기거든요, 장문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사님들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멈출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 집에서 덕분에 편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힘이 많이 났다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대단한 변화를 바라고 하는 거라기보단 그냥 내가 생각을 못했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앞으로도 좀 잘하기 위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꼭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님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따뜻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